예, 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3월 28일 증시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전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매매 동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선물에서 6,000원 넘게 비교적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은 코스피만 이렇게 매수를 해주었는데 장 막판에 가서 이렇게 매수세가 굳어진 모습입니다. 코스닥과 선물은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금일 코스피 장중 차트 흐름입니다. 시가를 찍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은 반등해 주다가 다시 반등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고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상하이 도시에서 2단계 봉쇄령,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2단계 봉쇄령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은 안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가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한 후에 의외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차트 흐름입니다. 검정색 실선이 코스닥 금일 차트 흐름인데요. 코스닥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오히려 시간 외로 하락폭을 확대해주는 모습까지 나오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마무리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 약보합 마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1% 비교적 큰 폭의 하락 마감입니다. 미 선물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시간 외로 국내 증시 동안에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있을 때는 실제 본장이 열려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예전에 선전 봉쇄 때는 막 마이너스 5%까지 급락세를 보였던데 비하면 금일은 어느 정도 약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은 상승세를 많이 줄였네요. 아무래도 미국 선물의 하락세 영향인 듯 합니다. 아까 2% 가깝게 상승세도 나왔던 홍콩 증시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급등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자, 오늘 수급 관심주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S-오일,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조선주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등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관심주로 뽑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사우디 석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죠. 자, S-오일, 그래서 첫 번째 수급 관심주로 뽑혔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 관심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거의 매일같이 뽑히고 있는 수급 관심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로서 세계 2위 정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장성이 풍부한 그러한 회사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조선주죠. 신한지주, 금융주가 또 오랜만에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완화 정책이 또 실시가 되고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또 대출 규제도 많이 푼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융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기이기도 하고요. 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기사가 또 났죠. 활발한 M&A를 진행하겠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자, 오늘 2.9% 상승을 하고 수급 관심주로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 그리고 7위 카카오가 뽑혔는데요. 카카오. 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바닥을 찍고 단기 반등 후에 그리고 최근에 조금 단기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딱 잡힐 만한 그런 시점에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조선주가 있었네요. KT, 자, 셀트리온.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수급 흐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은 이렇게 대부분이 파란색이죠. 다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운수 장비, 그리고 금융업. 자, 금융업종을 다시 좀 많이 담기 시작하네요, 또. 거의 얼마 전까지 매일같이 금융업종은 담았었죠, 외인이. 자, 그리고 기관 보시겠습니다. 금융투자, 기타금융, 연기금에서 담았고요. 대형주 위주로 매수한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의약품 다 골고루 담았네요. 금융업종을 이렇게 제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기관 둘 다 매도를 때렸는데요. 빨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조금 매수해 주셨네요. 자, 상하이가 2단계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중화권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홍콩 증시는 오히려 큰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증시 안정세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금리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우호적인 예상 등이 나오면서 국장은 상승하나 싶기도 하였는데요. 미 선물이 시간 외로 하락세를 지속 키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결국 상승으로는 완전히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오히려 상하이의 테슬라 가동 중단 등으로 미 증시 투심이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 시간으로만 보면요. 글로벌 공급망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화권 증시는 최근에 조정세로 일단 악재는 선반영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만 보면요.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환율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단기 반등 모습 후에 다시 저항선을 맞고 저점을 확인하러 가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세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성급한 매매보다는 관망이나 조금은 차분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지켜보면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 정보가 되고 돈 되는 채널 노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